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폭로를 한 것인데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이 의사는 중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이어 경험한 후 미국 의료계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경험한 후 이것이 진정한 선진 의료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미국 의사가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텀 블레이크입니다. 34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제가 경험한 일들은 제 가치관과 의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꽤나 자만심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내 최고의 수련 프로그램을 거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으니까요. 여성 의사로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응급실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매 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 특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병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각국의 의료진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제가 여성의사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는지 운 좋게도 아시아권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6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특히 응급의료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그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어쩌면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프로그램 시작 전 저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양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고 기본적인 언어도 공부했죠. 특히 여성 의사로서 아시아 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도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제가 읽은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논문이나 통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첫 3개월은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다양한 응급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특히 중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여성 의사의 섬세함이 동양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헬렌 로스 박사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텀, 진정한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이번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시에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병원 건물과 최신식 의료 장비들을 보며 꽤나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죠.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겉으로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료 시스템이란 단순히 최신 장비와 뛰어난 의료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의료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었죠. 중국 응급실의 첫 아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의료 현장과도 달랐어요. 새벽부터 들어찬 대기실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환자들로 가득했고 응급실 앞은 마치 시장 바닥 같았죠. 환자 가족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보호자들은 돈뭉치를 들고 의료진에게 달려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 마주한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었어요. 심각한 두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원무과 직원이 먼저 수술비 결제 여부를 확인하더라고요. 보호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의료진들은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그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노인 환자가 왔는데 보증금을 내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의료진들은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제가 이 일을 제기하자 중국인 동료 의사가 말하더군요. 돈이 없는 환자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중국 응급실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었어요. 한 달 동안 3번의 폭행 사건을 목격했죠. 환자가 사망하자 보호자들이 집단으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병원 측은 이를 막기는커녕 의료진에게 보호자들을 달래라고 지시했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방탄조끼를 입고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린 소녀의 사례였어요. 맹장염 증상으로 온 12살 여자아이였는데 수술비 문제로 치료가 미뤄지다가 맹장이 터져버렸죠. 소녀의 부모는 병원을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났고 의료진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어요. 결국 제가 나서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 규정상 안 된다며 거절했어요. 응급실에서는 뇌물수수도 공공연했어요. 더 빨리 진료를 받기 위해 좋은 의사에게 배정받기 위해 심지어는 기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죠.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의사에게 건네는 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여겨졌어요. 이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았죠. 의료기록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환자 차트는 대충 작성되었고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도 빈번했죠. 한 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혈액형이 잘못 기록되어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의료윤리의 부재였어요. 부유한 환자에게는 과잉 진료를, 가난한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병원 시스템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응급 환자가 와도 행정 절차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죠. 중국의 대형 병원이 이 정도인데 지방 병원은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현지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환자를 위해 규정을 벗어나려 할 때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어요.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무력감을 느꼈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화려한 시설 뒤에 가려진 이면의 현실을 보며 진정한 의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죠. 돈과 권력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적어도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생각을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지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중증 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였어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KTAS 전담 간호사가 신속하게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했어요. 1, 2단계 중증 환자는 즉시 치료구역으로, 3에서 5단계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구역으로 배정되었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위급한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디스의 운영이었어요.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이미 환자 정보가 병원으로 전달되어 있었고 응급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병원의 가용 병상이나 주요 의료 장비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의무 기록도 완벽하게 전산화되어 있었어요. EM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죠. 특히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의료진 간의 소통이 원활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누구든지 치료받을 권리가 있었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없었어요. 의약품 안전관리도 철저했어요. 모든 약물은 바코드 시스템으로 관리되었고 특히 고위험 약물은 이중 확인 절차를 거쳤죠. 수혈 역시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되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의료사고의 위험이 최소화되었죠. 보험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제도로 응급실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어서 중증 응급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진료를 담당했고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이 명확했죠. 특히 중증 외상 환자가 왔을 때는 외상팀이 신속하게 소집되어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였어요.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고 보호자들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존중했죠. 중국에서 흔히 보았던 의료진 폭행이나 협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응급실 시설도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음압격리실이 갖춰져 있어 감염병 의심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었고 중증 외상처치실, 응급 전용 수술실 등 특수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죠. 보호자 대기실도 깔끔하게 관리되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첨단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진의 전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당직이었어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119로부터 연락이 왔죠. 심한 전치태반으로 과다출혈이 있는 32주 임산부가 이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119 단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원격으로 연결되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 병원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있어 이런 응급 케이스를 자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특별히 위급해 보였어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공유되었어요. 혈압 80, 50, 심박수 130회, 의식은 흐릿한 상태. 태아의 심장 박동도 불안정했죠.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는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환자의 상태를 공유했고 응급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응급실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즉시 호출되었고 수술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도 준비되었죠. 수혈팀에서는 응급 수혈을 위한 혈액제제를 준비했고 중환자실에서는 수술 후 집중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했어요. 이런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환자가 도착했을 때 산모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죠. 구급대원들이 전문적으로 기록한 환자 차트는 의료진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급대원들이 이송 중에도 환자를 안정시키며 계속 말을 걸어주었다는 점이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간호사들은 신속하게 정맥로를 확보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반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죠. 마취과 의사는 이미 수술 전 평가를 시작했고 소아과 의사들은 미수가 출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들도 도착했는데 의료진들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응급의료 사회복지사가 즉시 배정되어 보호자들을 케어했고 의료진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고위험 산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제도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고 10분 만에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로 가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빛났죠. 이동 중에도 산모의 활력 징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고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산모에게 말을 걸며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수술실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모든 의료진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명확했죠. 집도인은 차분하게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팀원들과 소통했어요.
마취과 의사는 지속적으로 산모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수술실 간호사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수술을 보조했죠. 아기가 태어난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체중은 1.5kg에 불과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팀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했죠. 신생아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들로 구성된 팀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기관 삽관부터 체온 유지, 감염 예방까지 모든 처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수술이 끝난 후 산모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케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중환자실 의료진들은 24시간 산모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아기의 상태를 매시간 체크하며 보호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곳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죠.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의료진들의 섬세한 케어였어요. 간호사들은 미숙아들의 자세를 2시간마다 바꿔주며 욕창을 예방했고 캥거루 케어를 통해 부모와 아기의 애착 형성을 도왔죠.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인큐베이터 온도와 습도는 실시간으로 조절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은 완벽했죠. 모유 수유를 위한 지원도 놀라웠어요. 모유 보관과 영양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산모가 처음 한 말은 아기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아기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주며 안심시켰고 심리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불안감을 덜어주었죠. NICU에 있는 아기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산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광범위했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죠. 이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퇴원하기 전날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며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료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모두 필요하죠. 이 사례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세계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의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료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 남은 의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 고위험 산모와 아기를 살린 경험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첨단 장비와 시설이 인상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만난 교통사고 환자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심각한 뇌출혈로 들어온 환자였는데 주치의가 보호자들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호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는 모습은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들도 놀라웠어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님은 매주 진행되는 다학제 컨퍼런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복잡한 케이스를 함께 토론하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협진 시스템이 한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정말 대단했어요.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담당 간호사가 즉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간호사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이런 전문성이 있었기에 의사와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이에요. 어느 날 응급실에 노숙인이 심근경색 증상으로 실려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의료급 여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덕분에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소아응급실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밤늦게 고열로 온 아이의 보호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찰하며 불안을 달래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호자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정보화 수준도 세계 최고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기술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진료 예약부터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했고, 이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죠. 의료진들의 연구 열정도 대단했어요.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죠. 특히 젊은 의사들이 해외 학회에서 당당히 발표하고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보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감염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능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했지만 일상적인 병원 감염 관리도 철저했죠. 손 위생부터 의료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었고 이를 철저히 지켰어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바탕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 날 저는 병원 옥상에서 일출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의료 기술만이 아닌 진정한 의료 정신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롤모델이자 미래 의료의 표준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요. 이곳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은 제 의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깊은 감동과 배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